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7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르니카와 SK 브란입니다. 라르나카는 앙기엘스키가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압박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듭니다. 이바노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여 세컨드볼 연결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도 안정적입니다. 폰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 전개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1차전에서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심리적 우위가 존재합니다. 특히 후반부 경기 운영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 특유의 짧은 패스 전환과 세컨드볼 집요함이 살아나며 공격 전개가 더욱 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는 매그너슨이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컨트롤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티세는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이 위협적이지만 강한 압박 속 원정 환경에서는 볼터치가 거칠어지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콤비그는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으나 상대 압박에 직면하면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브라는 1차전 승리로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공간을 쉽게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직선적인 전방 패스를 시도하다가 차단당하면 곧바로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전방 압박과 빠른 스프린트를 활용해 강하게 밀어붙이며 경기 초반 기세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르나카는 홈에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앙기엘스키와 이바노비치의 조합을 중심으로 브란의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는 1차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경기 템포 조절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르나카는 홈의 이점을 살려 폰스가 중원에서 전개를 주도하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 전망입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브란의 체력 저하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라르나카가 압박 강도를 높이며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라르나카가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와 전술적 응집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르나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라바흐와 페렌츠바로시입니다. 카라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쿤자데가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를 위협합니다. 레안드로 안드라데는 중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역습 전환을 주도하며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KD 보르헤스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범위를 활용해 크로스와 연계를 시도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1차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점했으며 홈 경기에서는 압박과 속도 전환을 더욱 과감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교체 카드 운용과 체력 관리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뒷공간 공략을 집요하게 이어갈 수 있는 팀입니다. 페렌츠바로시는 바르가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정확한 골 결정력으로 전방 압박을 주도합니다. 조셉은 측면 돌파와 컷백에서 장점을 보여주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소유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니초프스키는 중원에서 연결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지면 경기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과 중앙에서 간격이 더욱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카라바흐는 홈에서 과감한 압박과 빠른 속도 전환을 지속하며 1차전에서 확보한 우위를 확실히 굳히려 합니다. 안드라데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 전개와 보르헤스의 측면 움직임은 경기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체력 저하와 수비 전환 지연으로 뒷공간이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쿤자데의 침투와 마무리는 이러한 허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카라바흐는 홈의 에너지와 1차전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기 후반까지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라바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과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풀럼은 무니즈가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과 침투로 결정적인 마무리를 담당하며 공격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워비는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1선과 2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킹은 왕복 주행과 압박 가담 능력이 뛰어나 전방부터 수비 트리거를 걸며 팀 전체의 압박 강도를 끌어올립니다.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의 2대1 패턴을 적극 활용해 크로스 각을 확보하고 세컨드볼 회수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또한 전환 국면에서 패스 템포가 매끄럽게 이어져 좌우 전환 이후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마무리 루트를 다양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브리스톨은 라이스가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연계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잡는 핵심 자원입니다. 메메티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 관리가 불안정한 편입니다. 사이크스는 넓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벌려주지만 일선 압박이 끊기는 순간 중원 앞 공간이 열리며 세컨드 라인의 침투를 허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올리어리, 맥널리, 프링, 윌리엄스의 결장으로 수비 라인의 호흡이 불안정해 커버 타이밍과 라인 간격 유지가 꾸준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거리가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측면과 중앙 연동 대응이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를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풀럼은 이워비의 전진 볼 운반과 좌우 전환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무니즈의 문전 움직임과 결합해 득점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구조적으로 측면 뒷공간과 6번 위치 전방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전진 압박을 시도할 경우 뒷공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풀럼의 빠른 전환과 직선적인 전개 한 방의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풀럼은 압박을 회피한 뒤 전방으로 직선 패스를 연결하며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브리스톨은 수비 블록이 무너질 경우 세컨드볼 대응 속도가 늦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개가 반복됩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풀럼이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옥스퍼드와 브라이턴입니다. 옥스퍼드는 랭크셔가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맡아 세컨드볼 연결에 집중합니다. 키스메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보다는 간격을 벌리며 크로스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브레너건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킥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전진 패스 선택지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운, 해리스, 테르하르 로메니의 이탈로 교체 자원이 제한되어 후반의 템포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라인을 낮게 유지하고 블록을 촘촘히 형성한 뒤 버티고 한 방의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하프 스페이스 수비에서 볼 워처가 나타나면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공격 패턴에는 다소 취약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웰백이 등지고 받는 볼과 원터치 리턴으로 2선 침투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토마는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백이나 낮은 슈팅까지 시도해 공격을 다변화합니다. 오릴리는 2선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회수에 능숙해 박스 앞 콤비네이션의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엔시소, 마치, 웹스터, 왓슨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폭을 넓혀 수비 라인을 흔드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꺾이는 드리블과 웰백의 리턴, 2선 합류가 겹치는 순간 강력한 공격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전개가 막히면 중거리 슈팅 선택이 잦아지고 이때 세컨드볼 회수 밀도가 득점 기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미토마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경계를 파괴하며 만드는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옥스퍼드는 5-4-1 블록을 유지하며 크로스 각을 차단하려 하지만 미토마의 안쪽 침투와 웰백의 리턴이 맞물리면 박스 앞 숫자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옥스퍼드는 세트피스와 롱스로인을 통해 변수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며 초반에는 저속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턴이 점유와 제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옥스퍼드 측면 풀백의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되고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미토마의 컷백과 이선 마무리가 반복적으로 시도되며 유효 슈팅 비율이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하프스페이스 장악력과 세컨드볼 회수 밀도에서 벌어지는 격차가 스코어보드에 반영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브라이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과 바젤입니다. 코펜하겐은 무코코가 박스 안에서 짧은 스텝과 타이밍을 활용해 단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오누시는 측면에서 돌파 후 커싱과 라인 브레이킹 패스로 공격 마무리를 원활하게 연결하며 팀 전개를 견인합니다. 레라거는 전방 압박을 유도한 뒤 세컨드볼을 빠르게 장악하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동시에 상승하며 중원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전 1대1 무승부 경험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초반부터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젤은 케빈이 뒷공간 침투와 세컨드볼 마무리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결정력의 기복이 있어 안정적 득점 연결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호텔로는 속도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강점이지만 상대 압박이 강화되면 고립될 위험이 커집니다. 샤키리는 킥 정확도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약점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코펜하겐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차단하고 중원에서 공을 재점유하며 슈팅 기회를 신속하게 연결합니다. 무코코의 문전 움직임과 엘리오누시의 컷이는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반면 바젤은 샤키리의 킥에 의존할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1차전에서 균형을 이루었던 흐름은 홈 경기와 지속적인 압박 강도의 차이로 인해 이번에는 코펜하겐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점유율과 역습 전개 속도에서 코펜하겐이 점차 우위를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펜하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페네르바체입니다. 벤피카는 파블리디스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움직임과 정확한 슈팅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공격 루트를 열어줍니다. 올스네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안정적인 볼 전개를 담당하며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패스를 활용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오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1차전에서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원정 피로를 해소한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 전개와 전방 침투가 한층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압박을 효과적으로 돌파하며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엔네시리가 제공권 장악과 박스안 마무리에 특화된 자원으로 공중볼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라운은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활용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며 크로스 타이밍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를 동시에 담당하지만 장시간 고강도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경기 운영이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1차전이 무승부로 끝난 상황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 변화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홈의 열기만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벤피카는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막혔던 아쉬움을 홈 경기에서 전술적 응집력으로 만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블리디스와 리오스의 연계 플레이는 페네르바체 수비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올스네스의 넓은 활동량이 중원 장악력을 높여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을 키웁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1차전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했음에도 결정력이 부족했고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벤피카는 홈의 안정된 템포와 전술적 응집력을 기반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전개를 보여줄 수 있으며 체력과 집중력, 전술적 디테일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벤피카는 홈에서 전개 속도를 높이며 상대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에 취약한 상대를 공략하며 공격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는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벤피카는 침착한 운영으로 차이를 벌려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벤피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클럽 브리에와 레인저스 FC입니다. 클럽 브리에는 촐리스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거신 슈팅을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돌파와 마무리를 동시에 노립니다. 베르망은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패스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상대 압박을 등지고 세컨드볼을 동료에게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바나케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균형을 유지하며 1차전에서도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홈의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고 압박 전환 과정에서 빠른 측면 공격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차전 3대1 승리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져 이번 경기에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할 여지가 큽니다. 레인저스는 드세르가 침투와 컷백 타이밍을 활용해 압박 후 빠른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앤트맨은 순간적인 가속력과 직선 돌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디오만데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에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중원과 측면 지원 속도가 늦어지면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중원 간격이 흔들리면 세컨드볼 장악에서 밀리며 전개가 단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과 중원 압박에 쉽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클럽 브리에는 촐리스의 폭넓은 공격 전개와 바나켄의 중원 장악을 중심으로 홈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전 3대1 승리로 자신감을 쌓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을 보다 높게 설정해 압박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 레인저스는 원정 경기에서 압박 강도를 지속하기 어려워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으며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클럽 브리에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이미 우위를 입증했으며 전술적 상성을 활용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홈의 심리적 이점과 전술적 완성도를 고려하면 클럽 브리에가 다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 브리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셀타비고와 레알 베티스입니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원터치 연계와 박스한 마무리 타이밍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입니다. 듀란은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직선적인 공격 위협을 만들고 우고 소텔로는 빌드업 참여와 전환 속도에서 안정감을 제공해 전방 압박 이후 재침투 루트를 열어줍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전환 속공 상황에서 간격 압축과 컷백 패턴을 활용해 기회를 창출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레알 베티스는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안정적인 타깃 플레이와 등지고 받는 볼 처리로 세컨드 볼 연결에 기여합니다. 리켈맨은 좌우 스위칭과 안쪽으로 꺾이는 드리블 움직임으로 측면 수비를 흔들며 공격 전개에 변화를 줍니다. 로 셀소는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 선택이 뛰어나 중원에서 매끄럽게 공격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유도한 뒤 크로스와 컷백을 병행하며 박스 침투를 노리는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은 시즌 초반부터 확실한 플랜 A를 중심으로 공격과 전개를 반복하며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개 템포가 비슷한 구간에서는 서로의 강점을 상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전환 상황이 빨라지더라도 수비 전환 숫자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장단기 공격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뚜렷한 플랜 B가 부족하여 경기 중 흐름을 급격히 바꾸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공격 루트가 명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주고받는 장면은 많지만 최종 결말은 균형점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